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길은 딱 두 길뿐이었습니다. 하나는 널리 알려진 대로지만 다른 하나는 잊혀진 고개로 불리는 길이었습니다. 이 고개는 오래전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기이한 사건들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고개를 넘으려는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죠. 고등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4명의 학생들이 호기심에 그 고개를 직접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호영, 민수, 지현, 그리고 은지였습니다. 넷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로 어떤 모험에도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 고개를 한번 지나가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흐린 여름날 아침, 그들은 간단한 배낭을 정리하여 출발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안내판엔 잊혀진 고개라 적혀 있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덕에 길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햇빛이 약할 때 출발한 그들은 빠르게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처음 고개로 들어섰을 때는 그저 오래된 숲길처럼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하늘까지 높이 뻗어 빛을 가리고 있었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길은 점차 가파르게 변했습니다. 돌무더기와 잡초로 길이 점점 더 험해지기 시작했죠. 내 친구들은 한낮이 되어서야 고개의 절반쯤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때 길 한가운데에 녹슨 사슬로 막혀있는 철문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철문 옆에는 이곳을 지나고 싶은 자는 반드시 경고를 들어라라고 적힌 낡은 목재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겁 없는 내 친구들은 표지판의 문구를 무시한 채 쉽게 넘을 수 있을 만큼 낮은 철문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철문을 넘어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이한 안개가 숲을 뒤덮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온갖 방향에서 들리는 속삭임 같은 소리가 그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안정시키며 계속 걸어갔지만 곧 민수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다들 이 소리 들리지 않아? 민수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민수는 조금 전부터 들리던 희미한 콧노래를 흉내냈습니다. 그 노래는 점점 더 뚜렷해지며 그들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호영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머지 셋도 마지못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어느덧 고개에 절정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작은 오래된 집을 발견했습니다. 집은 마치 몇십 년 동안 방치된 듯 보였고 주변은 무성한 덩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집의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옆으로 어떤 낯선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놀라 소리를 지를 때 나머지 친구들도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곧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 주위를 울렸고 먼지가 자욱한 실내에는 낡은 가구들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딘가에서 물건이 떨어지며 걷어차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순간 움찔했지만 호기심 많은 내 친구는 그 소리를 따라 집 안쪽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리 그 순간 은지가 뒤돌아보니 민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뒤따라오던 민수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패닉에 빠진 세 친구는 민수를 찾아 집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하로 가는 계단이 보였고 그곳에서 흐릿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지와 호영은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빈방처럼 보였지만 주변 벽에는 머리칼이 길게 늘어진 얼굴 없는 인형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지하방 구석에서 작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조심 다가간 그곳에는 누군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친구들을 바라보며 약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가야 해.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은지와 호영은 정신없이 민수를 부축하고 황급히 지하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집 전체가 흔들리며 묻은 문과 창문이 달그락댔습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주저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큰 위험이 닥치기 전에 집을 빠져나와 전력을 다해 고개 아래로 달렸습니다. 고개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안개는 걷히기 시작했고 그들의 주변의 공기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빈틈없이 걸었던 철문을 넘은 후에야 사라졌던 지연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순한 미소가 서 있었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지연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며 그저 흐리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그 경험에 대해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냥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오는데 오래 걸렸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친구들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내향적으로 변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은지는 자주 악몽에 시달렸고 잠들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명랑하던 지연은 때때로 다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혼자서 말을 걸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교에 진학하고 각자의 길을 가느라 자연스럽게 멀어졌지만 그 고개에서의 섬뜩한 경험은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갈 때면 어김없이 그 고개의 이야기가 떠올랐죠. 어느 날 은지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그 고개에 대한 기이한 사건들이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그 정보를 공유했고 그들은 그 고개가 여전히 나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고개는 점점 더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 그 고개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시 이상한 호기심 따위로 그곳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간간히 그 고개와 그들에게 남긴 상처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고갯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낡은 집과 얼굴 없는 인형들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어딘가에서 그 고개는 니즈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종종 회자되는 한국의 공포 스토리 중 하나는 흉가 체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이 오래된 폐가나 흉가를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 장소들은 대체로 도시 전설이나 괴담의 배경이 되곤 하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아주 길고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대학생 4명이 여름 방학을 맞아 특별한 경험을 해보자는 취지로 흉가 체험에 나섰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널리 알려진 경기도 어딘가에 위치한 한 오래된 폐가를 찾아 나섰다. 그곳은 몇 년 전 한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사망한 이후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지원 이유였다. 준비물이라곤 스마트폰과 플래시라이트, 그리고 간단한 간식거리뿐이었다. 막상 출발하자 긴장감이 감돌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종점을 지나 도착한 곳은 외딴 시골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30분 정도 더 걸어간 끝에 그들은 문제의 폐가에 도착했다. 폐가는 생각보다 더 으스스했다. 컬러가 잊힌 벽돌과 깨진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당은 잡초로 무성했다. 문을 열자 삐걱대는 소리가 우중충한 분위기를 한층 더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은 상상 이상으로 어두웠다. 플래시라이트를 비춰보니 거미줄이 가득하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들이 첫 발을 내디딘 곳은 거실이었다. 낡은 소파와 텅 빈 책장이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었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왔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초침은 고장났는지 무한히 돌고 있고 언제적 것인지 모를 소리가 삐걱댔다. 한 친구가 이럴 땐 원래 좀 그러잖아 라며 웃어넘겼지만 서로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2층으로 향했다.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따라 울려 퍼졌다. 도착한 곳은 침실이었다. 침대는 해체되어 텅 비어 있었고 천장에서 흔들리는 백열등이 음침한 빛을 던졌다. 한 친구가 서랍을 열어봤지만 안에는 바삭바삭한 쥐똥만 있을 뿐이었다. 그때 문득 쓱쓱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겁을 먹은 그들은 함께 모여 서로를 꼭 껴안으며 두려움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러다 화장실 문을 열게 되었는데 안에는 썩은 나무로 만든 거울과 녹슨 세면대가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다급한 마음에 문을 열려 했지만 굳게 잠겨버렸다. 공포에 휩싸인 그들은 절박하게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다. 어느새 거울에는 어서 나가라는 메시지가 서서히 비춰졌다. 그것을 본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더욱 발악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몇 분이 연겁처럼 흐른 후 문은 갑작스레 열렸다. 그들은 텅 빈 복도를 바라보며 재빨리 1층으로 달려내려갔다. 등 뒤에서는 계속해서 가지마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마침내 밖으로 뛰쳐나온 그들. 얼음장같이 차가운 공기가 마치 그들을 잡아채려는 것만 같았다. 집 밖을 나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서로를 확인하며 쓴웃음을 짓는 사이 이내 하늘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앞으로 이번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겠다 다짐했다. 비 쏟아지는 대로 이어진 그들의 발걸음은 어느새 밝아오는 새벽과 함께 조용히 사라져갔다. 결국 그들은 아무런 해명도 듣지 못했지만 이 일이 진짜였는지 그냥 상상 속의 해프닝인지 불분명한 채 마무리됐다.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폐가를 찾아서 겪은 비슷한 경험담을 습득하고 공유하게 되었다.